안녕하세요. 배구박사 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주업인 온라인 스토어를 관리하려고 이제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리뷰가 달려서 좀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판매하는 물건은 자전거 용품인데요. 보통 이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그리고 오토바이에도 호환이 되는 상품들이 있어서 굳이 자전거를 안 타시더라도 요새 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 되게 많이 타시잖아요. 그 타시는 유저분들도 되게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혹평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컵홀더인데 이름도 이제 자전거 물통 거치대 그리고 오토바이에도 장착 가능한 그런 물통 거치대입니다. 컵홀더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 잔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텀블러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된 상품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원래 가격을 이렇게 7,000원으로 세팅해 놓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고정형 거치대로 옵션을 변경하면 제가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요. 2,8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합산 금액이 9,800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중국에서 소싱을 해오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물건을 판매하는 그 비용 안에는 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세금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통관 비용, 배송비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자재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물건을 하나 팔면 진짜 저한테 남는 비용이 정말 적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의 모든 수익의 기준은 삼각김밥이에요. 하나를 팔았을 때 아니면 후원을 받았을 때 '아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물론 제가 소싱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비싼 곳에서 물건을 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판매자들처럼 가격을 많이 올려 가지고 판매를 했어야 됐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리뷰를 다셨더라고요. 같은 제품으로 두 번 구매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구매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품을 보낼 때는 정말 검수를 좀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구매를 하신 상품이 부러졌나 봐요. 장착을 하셨는데 자전거에 올라타려다가 다리에 툭 치여서 부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자전거가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죠. 아무튼 이렇게 부러졌는데 구매자분 말에 따르면 세게 친 것도 아닌데 부러진 게 일단 억울해서 세게 친 것도 아닌데 부러진 게 '아 상품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쳐 가지고 부서졌으니까 다시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아 이거 너무 약해서 부러졌다. 내가 쪼끔 살짝 쳤는데도 이렇게 부러진 거면 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제가 사과를 하면서 새 상품을 보내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 차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쪼끔 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2 차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2차 구매. 그러니까 재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재구매를 했는데 거치시킨 후에 주행하다가 거치대가 분리됐대요. 그러니까 거치대가 분리됐다는 말은 여기 이제 프레임에 고정하는 이 브라켓이랑 이 컵을 거치하는 이 거치대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행하다가 이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퀴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판매를 하면서 리뷰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만족을 하신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리뷰가 달렸다. 그러니까 이런 고객분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제 입장에서도 '이 상품이 진짜 하자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일단 들기도 하고요. 제가 물론 자전거를 타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테스트를 직접 해본 상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쪼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일 아끼던 보온병 6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거치시킨 후에 주행하다가 분리돼서 이 텀블러도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어요. 근데 이 텀블러를 제가 시중에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한 5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6만 원 상당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앞으로 내가 이런 상품을 팔다가 2차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판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이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 텀블러 파손 같은 이런 피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불안감이 일단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라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브라켓과 거치대를 묶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 답글을 달았습니다. 일단 상품을 만족스러운 상품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저도 이제 라이딩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나갔다가 텀블러가 파손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요. 근데 이게 제가 운영하는 스토어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1인 사업자이라서, 게다가 또 마진도 낮아요. 제가 막 이 상품을 하나 팔아서 막 5,000원, 만 원, 15,000원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건데, 이 지금 리뷰 글을 보고 제가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10개를 팔아서 만약에 만 원을 남겼다라고 하면 11번째 구매건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제 마진은 빵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올린 상태고, 이 상품의 판매를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상품 되게 만족스러운 상품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걸 느끼는 건 다르니까 대부분의 자전거 용품은 국내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출 금형을 해야 되는데, 금형 비용이 비쌀 뿐더러 그 금형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상품으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제품 특허 출원, 뭐 상품 상표, 그리고 금형 비용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중국과 가격 경쟁력이 완전 밀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1인 사업자는 그런 걸 꿈에도 못 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일단은 이분께 2개를 구매한 비용은 제가 포인트로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게 한 19,6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 제가 이제 무거운 텀블러를 거치하실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라 라는 문구도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들 이 제품 구매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쇼핑몰에서 고객이 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쿠팡 사건도 한번 있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스토어에는 리뷰를 달 수가 있는데, 이 리뷰가 판매자들한테는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뷰를 받아야 평타를 치는 건데, 이렇게 1점짜리 리뷰, 2점짜리 리뷰가 달리면 네이버에서 제 상품을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품이라고 알고리즘이 잡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판매 이제 매출이 줄어들 거고, 매출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마진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이런 게 달리면 사실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 하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 별점 1점짜리 리뷰 정말 죄송하다. 제가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리뷰 좀 별점 수정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많은 판매자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작업이란 단어가 웃기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뿐더러,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제가 이 물건을 위탁으로 판매를 해서 나는 이 물건을 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주문 들어오면 그냥 위탁 판매처에 이 고객한테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판매를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상품인데 저런 평가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도 제가 직접 다 촬영하고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제가 동네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요. 요철 있는 곳에도 막 가보고 인도 그 턱 있죠. 거기서도 막 뛰어보고 막 하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해서 판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면 되냐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음식점의 리뷰는 테러를 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판매했던 음식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고 맛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평범해.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특정 음식 재료에 알러지가 있어서 막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점에 테러를 가하면 저는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제 상품인 컵홀더를 구매를 하셨는데 컵홀더가 분리가 되면서 텀블러가 파손이 된 거잖아요. 이 제품이 초기 불량이라고 하면 제가 새 상품으로 계속 바꿔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문의가 아니라 텀블러 장착했는데 이게 분리됐다, 파손됐다. 그래서 이 제품 안 좋다. 라는 식의 접근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혹시라도 제 구독자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물론 저 말고 진짜 좀 양심 없이 파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악플을 달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샀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리뷰를 이렇게 다시는 것보다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던 게시글을 남기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조치 좀 해달라 이거 확인을 좀 해달라 라는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게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이렇게 남기면 저는 죽어요. 판매도 안 되고 마진도 안 남고 두 개 구매한 비용인 19,600원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는 20개 가량을 더 팔아야 이 마진을 메꿀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우울해져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오늘 용의의 하루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